네, 1강부터 해서 2강, 3강, 4강, 5강 했는데 9강까지 왔습니다. 어, 박수 한번 칠까요? 마지막 10강은 이제 여기서는 안 하고 이제 다음 주말에 지리산에서 정리하는 이제 시간을 할 거고, 이 도방에서 하는 건 이제 마지막인데, 뭐 같이 공부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저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제 두고두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이걸 한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왜 하자고 했을까 후회할 때도 있었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꾸역꾸역까지 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용어 비결을 하는데 용어 비결은 우리 뭐 솔솔님 이 용어 비결 들어보셨죠? 아, 아주 뭐 당연하다는 듯이 이미 끊어주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그 다락 수련이나 선도 수련이나 뭐 이거 호흡에 관심 있는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워낙 유명한 책이죠. 중국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 그 중에서 이제 거의 가장 대표적인 책입니다. 영어 비결이라는 책.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볼 건데, 그 내용 자체가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뭐 쉽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제가 그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뭐 같이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가볍게 한번 이 책이 어떤 내용이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원문은 어떤 뜻인지 이런 거 한번 읽어보는 정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용어 비결은 일단 지연이 쓴 사람은 어, 북창 정념이라는 분입니다. 정북창 선생이라고도 하고 정념 선생이라고 하는데 뭐 이분은 한 1503년경에 출생하셔가지고 1549년에 이제 세상을 떴는데 일찍 뭐 세상을 뜬 편이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죽었다는 말도 있고 뭐 자연사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신선이 돼서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데 인종 때 사람이죠, 인종 때 조선 한 중기쯤 사람인데 인종이 이제 정념이 워낙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영재했고 뭐 모든 뭐 면에서 다 출중한 분이어가지고 인종이 이제 즉위를 하고 우의정 자리를 정념에게 주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조각을 해놨다고 그랬어요. 영의정, 자해정, 우의정 이렇게 해서 근데 인종이 이제 일찍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뭐 유교, 불교, 유불선에 다 통달하고 뭐 여러 가지 의술까지 다 통달하신 그런 분인데 19세에 과거에 이제 급제를 해서 이제 관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천 마지막으로 포천 현감을 지냈다고 그래요. 포천 현감을 지내다가 이제 한 30세 정도에 이제 속세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제 은거를 하다가 한 40대 돼서 이제 뭐 돌아가셨다고 해요. 돌아가신 건지 뭐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분인데 지금 양주에 가면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포천 행감을 지내서 그런지 양주에 가면 무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이제 용어 비결인데 이분의 이제 이분이 그 형제들이나 이분들 가게가 이제 선도수련, 단학수련을 쭉 공부해 오던 그런 어떤 그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사람이 이제 이 동생이 있는 동생이 정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533년생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정념이 이제 자기 동생한테 아마 이렇게 전수를 해준 모양이에요. 동생한테. 정작이 이제 정념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단학이라든지 의술을 많이 배운 거죠. 배워서 정작이 무슨 책을 썼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단독으로 쓴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동의보감, 동의보감의 주요한 편찬자였다고 그래요. 허준하고 같이. 허준보다 훨씬 더 연배가 그때는 높았겠죠. 높았는데 이제 그래서 동의보감의 제일 첫 장을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제일 첫 페이지에 딱 보면 나오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정기신이에요. 정기신의 설명이 그냥 쭉 나요.
동의보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정기신에 대한 그 체계를 이제 세운 분이 아마 정작이고, 정작이 정명으로부터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이 동의보감의 기초를 썼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이고, 어쨌든 뭐 이런 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생에 이런 분도 이미 신선이었겠죠. 신선인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이거 펼치고 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이제 쓴 책이고, 제목이 용호비밀이잖아요. 제목이 무슨 뜻인지 일단 한번 볼까요? 용, 호, 용과 호랑이, 용과 호랑이의 비교. 단학에 보면 이제 뭐 용호상박, 용호상박, 네? 와우장용. 그러니까 용과 호랑이에 대한 비유나 이런 것들이 다 이 단어와 관련돼. 용호상박도 마찬가지. 이게 용과 호랑이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건 뭐 잘 아시겠지만, 용은 어디에 삽니까?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살죠, 그죠? 용은 하늘에 살죠. 호랑이는 땅에 살죠. 하늘에 살면 이게 어떤 이제 불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양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 땅에 사니까 호랑이는 수의 기운이고 음의 기운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양의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으로 따지면 정신, 이거를 이제 단학에서는 원신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우리의 순수한 에너지, 순수한 의식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신, 몸, 물질을 이야기하겠죠. 이거를 이제 원정, 원기라고도 이야기하죠. 용은 이걸 뜻하는 거고, 이제 호는 이걸 뜻하는 거죠. 음과 양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음과 양의 자연의 이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승강의 운동에 가지고, 승강의 운동에 의해서 하늘은 올라가고 땅은 내려오고, 용호상박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용과 호랑이가 같이 만난다. 이게 하나의 이제 그 전통적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이 수승하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승하강을 이런 식으로 용과 호랑이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그 불의 기운은, 근데 이제 원래 불의 기운은 하늘로 치솟는 거잖아요. 물의 기운은 땅으로 내려가는 거지. 원래는 이런 거죠. 원래는 이런데 이거를 수승하강을 승강운동, 자연의 법칙에 따라 승강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하늘은 밑으로 내려오고 땅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다윗의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국기도 똑같이 이런 원리에서 만들어진 거다. 똑같이 수승하강의 원리에서. 그래서 땅의 기운이 올라가면 뭐로 올라갑니까? 구름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구름으로 올라가고,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것은 비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구름과 비가 만나는 거.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교접을 하고 순교를 하는 것을 그 운우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운우지정. 위에서 여기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인데 그럴듯하죠. 그죠? 음양이 만나는 걸 이제 운우가 만난다고 하는 거죠. 구름이 올라가고 비가 내려.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는 걸 운우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인도에서도 또 같이 하죠. 태양의 신, 불의 신이 누구죠? 인도에서 시바죠, 시바. 그죠? 달, 물의 신을 샥지라고 해요. 인도에서. 이 두 개가 올라가서 만나는 것, 이것이 쿤달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도나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저기 또 유대인도 이런 카발라라고 하죠. 유대인의 카발라 전통에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수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류의 어떤 영성사나 이런 수련에 다 똑같이 하는 그런
그 수련 방법이라는 거죠.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그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설명이 다르고 말이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용의 비결이라는 게 결국 정령 선생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다. 오늘 뭐 공부할 건 다 끝난 거지, 이제. 뭐 이 정도 알면 됐지, 뭐, 더 이상. 이 용어 비결을 읽어보면, 저도 사실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용어 비결을 읽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실망을 합니다. 생각보다. 아니, 이게 다야? 뭔가 이렇게 특별한 비법 같은 게 막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죠? 그런 게 없어요. 특별하게, 그렇다고 뭐 또 내용이 이렇게 길지도 않아요. 제가 그 정리한 그 글이 A4지로 한 8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 쓴 그 주석이에요. 본문에 제가 이제 가로로 써서 한 거는 다 주석 설명이죠. 그 용어 비결이라는 게 이제 어떤 정식으로 출판된 책은 아닙니다. 출판된 책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죠. 북창 선생이 쓴 글이다라면서 쭉쭉 내려온 것들. 그런 찌라시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그게 정식으로 출판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가장 신뢰할 만한 이제 그 텍스트로 남아있는 게 그 소설 단의 주인공. 봉우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걸 이제 봉우 근태원 본이라고 해요. 그 본이 가장 이제 믿을만하다. 라는 게 이제, 그리고 봉우 선생이 가장 거기에 대해 해설을 가장 많이 했고. 제가 오늘 이렇게 쭉 하는 것도 이 번역한 것이나 안에 내용 설명의 많은 부분이 그 윤홍식 선생이 쓴그 용어 비결 강의라는 그 책에 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윤홍식 선생은 봉우 선생이 돌아가시 직전에 이렇게 가서 좀 배웠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남아 있는 거는 어쨌든 봉우 선생이 이제 그 갖고 있던 그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보고 공부하고 하는 건데, 사실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조금 아주 우리가 아는 아주 디테일하고 뭔가 좀 대단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없죠, 그죠? 여기 보셨겠지만 자주 용어 비결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 단학 단학지도 단학의 돈은 지극히 간단하고 지극히 쉽다 이렇게. 맨 첫 문장이에요. 단학의 돈은 지극히 간단하고 지극히 쉽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게 지금 이 세상에는 단학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 많은 게 얼마나 많으냐, 어느 정도 많으냐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땀 한자죠. 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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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죠. 쉬운 한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한우마, 어, 충, 이거는 이제 그 대들보를 말하는 대들보, 동우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책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수레에 실으면 그 수레를 끄는 소나 말이 땀을 흘릴 정도로 많고 한우마예요. 땀을 흘릴 정도로 많고 집에 갖다 놓으면 대들보에 닿도록 많다. 책이 그렇게 많다. 그 책이 그렇게 많은데 그 책이 다 보면 너무 어렵게 적혀져 있고 너무 여러 가지 현란한 비유가 많고 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단학의 돈은 진짜 간단하고 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저도 이제 제가 이 단학 수련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죠? 방법은 진짜 간단하다.
이게 용어 비결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술은 간단하나 돈은 이루기 어렵다. 돈은 이루기 어렵다. 방법은 간단하나 돈은 이루기 어렵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3일을 배우고 3년을 익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배우는 건 되게 간단하다. 그걸 익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한 거거든요. 돈은 그걸 이루기가 힘들다. 이걸 처음부터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다는 거지, 간단하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고 이제 결국 요지는 단순한 방법이다. 이거죠. 단순한 방법. 정말 방법상으로는 상당히 단순한 방법이에요. 이걸 얼마나 이제 꾸준히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봉호 선생, 정념 선생도 계속 강의하는 게, 계속 강조하는 게 정성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정성을 다해야 돼.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지 되는 거지. 이게 뭐 방법 자체가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수련을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거죠. 이 간단한 방법, 이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단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걸 왜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한 결단, 스스로에 대한 결단,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립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꾸준함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뭐 요가를 하든 뭐 몸에 좋다고 하면 요가 스트레칭이든 뭐 운동이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하면 좋잖아요, 몸에. 살도 빠지고, 몸 좋아지고. 근데 그거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왜냐, 그게 대한 결단이 사실 없죠. 결단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제 하고 보면 이제 꾸준히 할 수가 없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거를 이제 꾸준히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그 변화라는 건 엄청난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나오는데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차라리 정말 복잡고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면 사실은 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건데 너무 간단한 방법. 지간지이다 이거죠. 지극히 간단하고 지극히 쉽다. 그 지극히 간단하고 지극히 쉬운 거를 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걸 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제 이 용어비계에 나오는 거는 챕터로 따지면 세 가지 챕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폐기를 하고 폐기. 갖는다 이런 뜻이죠. 폐기. 그 다음에는 퇴식. 퇴할 때 퇴자. 힘들다 싶으면 퇴식. 그리고 세 번째는 추천하고. 이 세 가지 챕터가 있어요. 추천하고. 두루주자. 추천. 하늘을 돌린다. 불화자에 이런가? 후자가 그 기후할 때 그 후자예요. 무슨 무슨 징후가 보인다 이럴 때 그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살피다 할 때 그런 후자일 수도 있고 어떤 상태를 말하는 상태. 그러니까 불의 상태, 불이 이렇게 불이 번지는 그런 상태 그런 거를 이제 화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폐기, 퇴식, 주천하고. 폐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닫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길을 닫는다, 폐기. 다른 말로는 뽑기라고도 해요. 뽑기, 이건 엎드릴 복자인데 숨길 복자 이런 거 되죠. 복선할 때 그런 복자. 길을 숨긴다 이거지. 남들한테 안 들키게 숨긴다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무기라고도 해요. 길을 모은다. 어, 축기,
이거는 이제 뭐 요즘 현대말로 쓰는 거지만 뭐 다 이런 똑같은 표현이에요. 길을 모으고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1단계, 처음 단계. 폐기를 한다. 근데 이제 이 폐기하는 데 있어 갖고 또 원리는 이제 수승하강의 원리죠. 수승하강. 수승하강의 원리인데 그 원리가 여기서는 다른 말로 이제 하단전에 집중해서 숨을 고르게 쓴다. 숨을 고르게 쓴다. 예, 가늘고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을 안전에 둔다. 의수단전이죠. 의수단전. 이게 이제 이게 호흡의 항상 핵심이자 막 처음에 끝인 거예요. 숨을 가늘게 쉬면서 하단전에 생각을 둔다. 단전에 생각을 둔다. 이게 이제 폐기하는 방법입니다. 폐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태식에 나가게 되는데 태식이 뭔지 알아요? 태식. 선생님 태식이 뭔지 알아요? 태하호. 태하고 호흡 한다. 손사님 태식이 뭐라고 생각해요? 태식이. 근데 태식이 나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태식이. 지금 태식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말은 도태라고 하죠. 그죠? 도의 태아가 안에 생기면 그 태아가 숨을 수 있는 거다. 도의 태아라는 게 내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내단이 생기면 숨을 쉰다. 그게 이제 숨을 쉰다. 우리가 이제 그 도나누리 박사님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수련을 나름 열심히 해서 어쨌든 임동맥이 다 통되고 소주천, 대주천이 돈다고 도는데 아주 강하게 되는데 태식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단이 실제로 형성이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도태가 그 도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 안에 뭐가 이렇게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태식이 뭘까? 나는 이게 되게 의문이었는데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이 책을 용어비결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건 저의 생각인데 그 영어 비결에 나중에 같이 이제 읽을 거지만은 태식이라는 게 원래 태아가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죠? 태아가 숨을 쉴 때 태아가 숨을 직접 못 쉬잖아요. 그죠? 그러면 탯줄이 모체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체가 엄마가 숨을 쉬면 그 숨이 그 기운이 태아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태아가 같이 숨을 쉬는 거잖아. 그때 숨을 쉬는 그 태아의 그 상태는 그 기운과 숨이 온몸으로 퍼져나갈 거잖아요. 태아는 막힌 데가 없으니까. 막힌 데가 없으니까.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근데 우리는 태식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숨이 제대로 몸으로 퍼져나가지 못한다. 경락이 다 막혀 있으니까. 위에서만 움직이고, 아래로 나가지는 못하고, 몸을 퍼져나가지 못하고. 근데 폐기가 되고 축기가 되고 누기가 제대로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숨을 쉬고 에너지가 들어올 때 이게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마치 태아가 숨을 쉬듯이 하나도 막힌 데가 없이 퍼져나간다. 그게 태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 비결 그 윤홍식 선생 책에도 태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태식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경락이 흘러난다. 그러면 태식하고 주천아오는 뭐냐? 그 다음 단계가 주천아오인데, 주천아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돌아가는 거예요.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소주천, 대주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태식이나 주천하오는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건데 그 힘이 다르고 그 어떤 정도가 다르다. 수준이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다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게 점점 더 강해지는 단계.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제가 볼 때 맞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 다음 시간에 읽어보겠지만 용어 비결을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그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개의 조목,
폐기, 태식, 주천하오. 이게 다 중요한데 이거를 예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폐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폐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정념 선생님도 이거를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보는 거고 단지 그걸 설명하기 편하게 어느 정도 단계로 몸에서 퍼져나가고 단계 수준이 올라가느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구분해서 설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기를 하면 이 폐기의 상태가 나서 이게 이제 하단전이 충분히 뜨거워지면 하단전이 충분히 뜨거워지고 데워지면 온몸으로 이제 경락이 돌기 시작한다. 마치 태아가 호흡할 때 온몸으로 엄마의 그런 에너지나 숨기를 다 받아들이듯이 그 태식이 시작되고 태식이 시작되고 나서 일정한 단계가 지나가면 소주천, 대주천으로 나간다.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어 비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세 단어 오늘 이제 그 외울 건 몇 개 없습니다. 이제 정북창 선생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물론 용어 비결 제목을 외워야 되지. 용어 비결 그리고 정북창 그리고 요 세 개 단어 폐기, 태식, 주천하오 요 세 개를 알고 있으면 용어 비결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 요 세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마지막 결론은 폐기다. 이게 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폐기를 하는 방법은 뭐냐? 의수단전이다. 단전에 생각을 주고 숨을 고르고 깊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게 이 내용이죠. 아주 간단하죠, 그죠?